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뼈 때리는 닥터정의 닥터정. 믿고최입니다. 오늘은 네. 요즘에 김장철이라서 그런지 어깨, 손목 이쪽 아파서 오시는 환자분들 좀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손목 질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손목 질환에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손목 질환을 보통 많이들 찾으시는 게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좀 이름이 복잡한데 삼각섬유연골 복합체가 조금 다쳐서 오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예전에 저희가 임신과 출산편에 얘기를 했었던 건초염, 그러니까 좀 뒷괴르뱅이라고 하는데 그런 건초염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 개씩 좀 얘기를 해보면 좋겠는데 네.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게 뭐예요? 터널 증후군이라는 게 손목에 수근관이라는 그런 터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으로 힘줄들도 많이 지나가고 정중신경이라는 신경도 지나가는데 그 수근관이 조금 좁아지면서 정중신경이 눌리게 되면 손마디가 저리고 심하면 조금 무감각해지는 증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럴 때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손목 질환을 아까 설명드린 삼각섬유연골 복합체라고 하는데요. 손목에는 두 가지 뼈가 있습니다. 요골과 척골이 있는데 그 두 뼈를 연결해주는 그 손목 쪽에 있는, 어떻게 보면 허리로 보면 디스크 같은 구조물인데요. 이게 뭐 외상에 의해서 다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퇴화, 즉 이제 많이 쓰시면서 그쪽에 있는 복합체가 조금 찢어지고 노화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통증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또 한 가지가 이제 마지막으로 뒷괴르뱅이라는 건초염이라고 하는데요. 그 힘줄을 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기는 거고요. 보통 그 건초염이 엄지 쪽 생기게 되죠. 엄지를 이렇게 들고 내리고 모아주는 그런 힘줄을 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기는 거라서 엄지 쪽에 주로 발생을 하고, 임신과 출산편에 말씀드렸지만 아기를 갑자기 이제 안고 무거운 것들을 많이 안으시거나 뭐 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 많이 발병을 하는 질환입니다. 그러면 네. 지금 우리가 얘기한 질환이 손목 질환이 세 가지가 있는데 네. 이게 만성화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먼저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그 신경이 굉장히 오랜 시간 그러면 눌리게 되는 거고, 처음에는 통증이나 저림감을 호소하게 되는데 이 기간이 길어지고 치료 안 하고 가는 기간이 오래되면 신경이 굉장히 오랫동안 눌리다 보니까는 마비, 즉 처음에는 이제 감각이 조금 둔해지다가 나중에는 마비도 되고 그 신경의 지배를 받는 근육들이 많이 마릅니다. 그러니까 손에 있는 살도 좀 빠지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죠. 그러면 뒷괴르뱅이 만성화되면 어떻게 돼요? 뒷괴르뱅이 만성화되면은 손목, 엄지 부분이 굉장히 아프게 되고 이쪽으로도 신경이 지나가서 심한 분들은 뭐 엄지를 거의 뭐 이렇게 드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들 정도로 아프신 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치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이 치료를 안 하고 만성화되게 되면은 심하게는 관절염까지 올 수 있는 질환이거든요. 관절염이 얼마나 무서운 질환이에요? 모든 관절에는 연골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골끼리 만나면서 충격도 흡수해주고 하는 건데, 그 연골은 어떻게 보면 소모품이라서 관절염이 왔다는 건 그 연골이 어느 정도 많이 닳았고 뼈끼리 부딪힌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돌이킬 수 없는 상태인 거죠. 물론 증상을 뭐 조금 낫게 할 수는 있겠지만 관절염을 돌이킬 수는 없으니까, 세월을 거스를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들으니까 관절염이 되게 무서운 거네요. 그럼요. 그러면은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요거는 이 질환은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 건가요? 이제 그 질환 자체가 그 연골 복합체가 손상된 거기 때문에 일단은 부목 고정 같은 걸로 움직이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있거나 하면 약물 치료, 주사 치료 같은 것들을 해볼 수 있고요. 장기간 그런 보존적 치료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 보통은 이제 손목 관절 내시경을 하면서 찢어진 부위를 봉합해주거나 봉합이 힘들 경우에는 주변을 정리해주는 그런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죠. 그러면 아까 이제 뭐 뒷괴르뱅 같은 경우도 일단은 안 움직이는 거고요. 그리고 뒷괴르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염증이기 때문에 주사 치료를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고, 역시나 부목 고정이나 그런 걸 통해서 조금 덜 쓰는 게 그래도 통증 조절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손목 터널 증후군의 치료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역시나 주사 치료를 할 수 있고요. 이 저림감을 낮추는데 조금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주사 치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통증이 있고 저림감이 있고 하는 경우에는 사실 좁아져 있는 수분관을 조금 넓혀주는 수술들이 있어요. 굉장히 간단한 수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치료할 수 있겠습니다.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 손상이라든지 아니면 득혈해변 같은 건초형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안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후에는 또 사실 손목을 계속 안 움직이다 보면 이게 굳기 때문에 스트레칭이나 그리고 또 근력이 빠진 경우에도 통증을 더 많이 호소할 수 네. 있기 때문에 근력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예방을 위해서도 그리고 치료를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저희 병원 그 강민재 도수 선생님께서 네. 그 스트레칭과 운동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알려드릴 것은 손목 스트레칭 및 운동법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맨 처음에 손목 굽힘근과 편근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굽힘근 스트레칭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굽힘근 스트레칭은 팔을 쭉 뻗은 상태에서 손목을 최대한으로 뒤쪽으로 굽혀주신 다음에 반대쪽 손으로 손을 막고 쭉 당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당겨 주실 때 앞쪽에 있는 이쪽 전완근 쪽에 당겨지는 느낌이 나도록 쭉 당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레칭은 기본적으로 10초에서 20초 사이를 유지합니다. 반대편 손목 편근에 대해서 스트레칭 쭉 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쪽 위쪽에 있는 손목 편근에서 스트레칭 느낌 나게 쭉 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앉아서 손을 뻗어서 하는 스트레칭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은 테이블 같은 데 있으시면 이런 테이블에서 서서 스트레칭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손바닥과 손바닥을 테이블에 다 닿게 일어서서 만들어 주신 다음에 한쪽 다리는 빼고 뒤쪽 다리를 구부리시면서 쭉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쪽에 있는 전완근들로 스트레칭 느낌 나오실 겁니다. 이 상태에서 10초에서 20초 정도 유지하겠습니다. 반대편 손목 편근들에 대해서는 손등을 테이블 바닥 위에 올려놔 주시고 이 상태에서 살짝만 뒤쪽으로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하시면서 이쪽 손등 쪽으로 당겨지는 느낌 나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쪽 앞쪽에 있는 전완근을 책상에 앉아서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옆쪽 책상이나 이렇게 앉아서 팔을 내려놓으시고 반대쪽에 있는 팔꿈치나 이쪽에 있는 앞쪽 뼈들로 레를 이렇게 시원하게 그냥 눌러주시면 됩니다. 손목뼈에서부터 팔꿈치 뼈까지 붙어있는 전완근들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쪽 전완근이 이쪽 안쪽에 이쪽에 붙기 때문에 안쪽 팔꿈치 뼈가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 살짝 아래 그쪽에서 엄지손가락으로 쭉쭉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눌러주시면 편하게 근육들을 이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손목 근육이랑 펴이랑 요게 제대로 잘 일어나야 되는데 이 앞쪽에 있는 근육들이 너무 많이 굽혀진 나머지 손목뼈가 좌쪽으로 되게 많이 치우쳐져 있을 수 있어요. 굽힐 때 이렇게 수평하게 굽혀지는 것이 아니라 얘 좌쪽으로 이렇게 굽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좌쪽으로 굽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손목 편근의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손목 편근의 운동 어떻게 하는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집에 밴드나 수건 같은 게 있으시면 요거를 밑에서 잡아주시고 발로 고정시켜 주신 다음에 테이블이나 이런 데에 손목을 딱 나오게끔 자세 취해 주시고 이 상태에서 손목을 쭉 올렸다가 천천히 내리실 겁니다. 내릴 때 이 동작을 취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릴 때도 운동이 되지만 내릴 때 이쪽 손목 편근으로 해서 여기 쪽이 되게 근육 쪽에 힘이 들어오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렇게 힘이 들어오는 걸 느끼시면서 얘를 천천히 내려주시면 되세요. 천천히. 이쪽에 붙는 근육들이 손목의 안정성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근육 운동들은 요새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시거나 컴퓨터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필히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손목 굽힘근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자세 만들어 주시고 얘를 그냥 빠르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해주시면 됩니다. 이전까지 저랑 했던 운동들은 약 10초에서 20초 아니면 개수는 10회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되고요. 하루에 이렇게 반복해 주시는 거를 한 3세트 정도 해주시면 돼요. 네. 저도 병원에 있어 보니까 이제 어머님들, 뭐 아버님들 이 질환이 그냥 단순히 1, 2년이 아니라 진짜 뭐 10년 이상을 참다가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쵸. 네. 그러면 진짜 안타까워요. 왜냐면 너무 힘들게 이제 오셔서 치료 받으시는데 조금 일찍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고생 덜 하시고 삶의 질도 힘들지 않게 그동안 지내셨을 텐데 진짜 너무 마음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어르신들이 참는 거에 너무 이제 익숙하시다 네. 보니까 통증도 참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자식들 뭐 이렇게 맞아. 치료비 때문에 또 걱정된다고 또 일부러 안 오시고 그러시는 분들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빨리빨리 오시는 게 치료비도 아끼고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제발요. 영상을 보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